주식을 사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오르고 있는 주식을 사서 더 올랐을 때 파는 방법이 있고,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하락했을 때 싸게 사서 반등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주식을 싸게 산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저도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산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 가격이라는 거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토막이 나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까?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고점 대비 벌써 마이너스 80%인데 더 빠지겠어? 라는 생각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몇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폴라로이드 케이스입니다. 즉석사진기로 유명한 회사죠. 지금은 대세가 아니고 감성템으로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예전에는 카메라 시장을 거의 잠식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사양 산업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주가가 143.5달러에서 1년 만에 14.13달러로 마이너스 90%를 찍게 되거든요. 이 폴라로이드라는 기업이 그 당시에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었고 실적 또한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흑자 기업이 계속해서 떨어질 때 반등을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매수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만약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구간인 40달러 정도에서 매수를 했다면 몇 달 만에 반토막 이하인 14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해서 28센트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폴라로이드가 취했던 전략은 질레트의 사업 스타일과 아주 비슷한데요. 기기를 싸게 팔고 소모품인 필름을 비싸게 팔던 방식이었죠.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했을 때 당시에 여유로운 자금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 사업도 충분히 키울 수가 있었지만 디지털 카메라 사업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필름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에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일본 기업인 소니나 니콘 같은 회사에 넘겨주게 되었고 폴라로이드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축소가 되게 되었죠. 두 번째 케이스는 카이저 인더스트리인데요.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투자했던 기업인데 이 카이저 인더스트리가 26달러에서 14달러까지 떨어지게 되자 피터 린치가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주가가 오르지 않고 3달러까지 하락했거든요. 주가는 거의 7, 80%가 날아간 건데 이 당시 피터 린치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량한 사업도 많고 빚도 없었기 때문에 이 주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시가총액이 보잉 747 한 대 가격까지 떨어졌는데 중간에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불안해하고 손절을 하는 동안 피터 린치를 이런 내재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추가 매수를 했고 결국에는 이 기업이 주가가 반등한 게 아니라 청산이 되면서 주주들에게 주당 50달러를 나눠주게 됩니다.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피터 린치는 자신의 이 투자를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면은 14달러에 샀던 주식이 7달러, 6달러, 5달러, 4달러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들고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내가 사고 나서 바로 반등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점이란 건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주식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확신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리면서 오히려 더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리얼티 인컴 같은 리츠주에 대해서 불안한 얘기들,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지만 그 기간 동안 분명히 금리 나 이후에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 꾸준하게 모았던 분들은 지금 달콤한 열매를 맛보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한국의 케이스인데요. 바로 OCI입니다. 예전에 동양제철화학이라고 불렸었고 태양광 패널의 원료가 되는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이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태양광 산업이 커지면서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으로 주목을 받았고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게 됩니다. 주가가 10배 이상 뛰게 되는데 65만원까지 상승했던 주가는 이후에 10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폴리실리콘 시장이 커지게 되니까 중국에서 폴리실리콘을 저가에 만드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되자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10분의 1 토막으로 떨어졌어요. 결국에는 버티다가 몇 년 전에 돈이 안 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 일부는 정리를 하고 지금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폴리실리콘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주가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주는 무조건 주가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지수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기 때문에 고점을 회복하게 되지만 개별주의 경우 다시 한번 활력이 올지 안 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유튜브에 많은 종목 영상을 올렸는데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었습니다. 저는 안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가 리얼티 인컴, SCHD, 알트리아, TLT 같은 기업이었고요. 두 번째가 TQQQ, SOXL, 스타벅스, 펩시코, 허쉬, 브로드컴, MSCI, 일라일릴리 이런 기업들이었는데요. 두 개의 어떤 큰 차이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 보고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얘기한 거였고 두 번째는 악재나 어떤 변수로 인해 가지고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관점의 종목이었습니다.
이처럼 주가 하락 시점을 노려가지고 매수를 하실 경우에는 단기 매매로 접근하는 건지 장기 투자로 접근하는 건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8월 초에 SOXL이 엄청나게 하락했을 때 이 당시에 사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60% 정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바닥 대비. 이건 저가 매수세를 이용한 기술적 반등이에요. 어느 정도 충분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반등을 먹기 위한 매매를 하는 거죠. 하지만 장기 투자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지금 가격이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가치, 1년, 2년 뒤의 가치보다 낮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주가가 어떻게 되든지 홀딩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두 개의 컨셉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SOXL이 이 시점에 단기 매매를 들어가신 분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 중간에 매도를 하셨어야 될 것이고, 장기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서 매도하지 않고 추가 매수를 하면서 정고점 부분까지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셔야겠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개별주를 장기 투자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크게 올랐다가 하락하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AI가 초기에 광풍이 불면서 상승을 하는 중일 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방법이 훨씬,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미 많이 하락했으니까 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또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치고 빠져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좋은 가격대인지를 생각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